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유전을 시작하는 거여서, 첫 번째는 이제 유전의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유전의 기본 용어 중에 형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형질이 이제 각각의 생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해서, 형질의 원래 그냥 저 한자의 의미로 치면 이게 형태와 성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알겠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콩으로 치면 콩의 모양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외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라는 건 뭐다?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식습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유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의 형태와 성질을 줄여서 뭐라 한다? 형질이라고 부르고, 그 형질을 결정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유전 형질이라고 해서 자손에게 뭐 하는 거야? 자손에게 유전되는 형질이 유전 형질이고, 반대말은 뭐다? 혹시 아냐 얘들아? 고1 때 배웠는데 자손한테 유전 안 되는 게 이제 획득 형질이라고 해서 살다가 뭐 하는 거야? 살다가 우연히 갖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예를 들면 뭐 수업하기가 더럽게 시원해서 뭐 사우디를 이민을 가서 피부색이 검어진다고 해서 내가 자식이 나면 흑인이 태어나는 건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계속 뭐 야구를 해서 오른손으로 야구공을 계속 이렇게 던지다 보면 이제 오른쪽 손이 왼손보다 약간 길어진다 해서 우리 자손이 태어날 때 오른손이 긴 자식이 태어나진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야? 그런 것들이 획득 형질. 획득 형질은 유전자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획득 형질은 자손한테 유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손한테 유전이 되는 걸 이제 유전 형질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형질 중에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배운 걸 치면 콩을 생각해 보면 콩이 뭐 키가 큰 거랑 뭐 키가 작은 거 뭐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녹색인 콩, 황색인 콩 이렇게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그런 것들이 대립 형질이고, 그 다음에 그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뭐가 된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보통 니네들이 알고 있는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뭐지? 니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혀말기, 그죠? 혀말기는 지구상에 이제 혀가 뭐 하는 사람이랑 혀가 말린 사람이랑 혀가 말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개 있거든. 그래서 혀가 말리는 사람의 유전자가 라지 T면 혀가 말리지 않은 사람 유전자가 스몰 T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라지 T, 스몰 T여서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한 쌍이 있는 경우지. 그죠? 여기 쓰인 것처럼 특정 형질을 결정한 한 쌍의 유전자로 상동염색체 같이 있는 게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꼴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다 상식인데, 예를 들면 라지 T인 사람은 혀가 뭐야? 말리고. 라지 T, 스몰 T는 말리고. 스몰 T는 뭐야? 안 말리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은 라지 T라는 유전자랑 스몰 T라는 유전자에 무슨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야? 우성열쇠, 우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우성 유전자고, 이걸 뭐 한다? 열성 유전자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걸 기준했을 때 대립 형질이란 개념이 있고, 그 대립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ABO식 혈액형도 있거든? 그럼 ABO식 혈액형은 대립 유전자가 몇 개야? 세 개잖아. 뭐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뭐다? O도 있죠.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A, B, O여서 얘는 대립 유전자 몇 개 있는데. 근데 얘는 대립 유전자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럼 얘와 얘를 또 뭐 해줘야 돼?
구분해야 돼. 이게 유전 현상이 좀 약간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대립유전자가 몇 개를 넘어서는 거야. 대립유전자가 2개를 넘어져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게 불러요. 복대립유전이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제 얘가 훨씬 조합이 뭐 하겠어? 많이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어서 중학교 때 배울 때 얘네들이 이런 거 배운 적도 있거든? 분꽃. 그래서 빨간색 꽃이랑 예를 들면 흰색 꽃이 있어. 그럼 빨간색 꽃하고 흰색 꽃하고 교배하면 뭐가 나와? 분홍색이 나와. 분홍색. 그러니까 자손이 라지알은 붉은색 꽃이고 라지 W는 흰색인데 라지알의 라지 W는 무슨 색이 나온다? 분홍색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이제 얘네들이 우열 관계가 뭐야? 불분명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이제 이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유전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얘기한 얘처럼 우열이 뭐 한 거랑 우열이 확실한 애들. 알았지? 그 다음에 우열이 뭐 한 애들? 우열이 불분명한 애들. 그 다음에 이 정도 알지? A형하고 B형, 그러니까 A란 유전자랑 B란 유전자를 같이 가지면 A, B가 다 발현되잖아. 그지? 이거는 얘처럼 무슨 유전 하는 게 아니야? 중간 유전이 아니야. A하고 B가 요즘 중학교 때 배운 거 이게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A하고 B가 뭐다? 공우성이야. 공동우성이야. 그렇죠? 공동우성이고 O는 뭐다? 그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제 열성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립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복대립유전 하면서 이런 공우성 관계에 있는 경우도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우열이 확실한지 우열이 불분명한지 아니면 복대립유전 하는 경우인지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뭐 한다? 세 가지 케이스가 이제 대립유전자 관련지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을 보면 표현형하고 유전자형이 나오거든? 표현 유전자형. 그럼 이것도 역시 얘하고 같이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립유전자가 2개 있어서 우열이 확실하잖아. 그럼 자손의 표현형은 몇 종류밖에 못 나와? 어? 이러면 자손의 표현이 몇 종류 나와? 3종류 어떻게 생각해? 얘기해봐. 뭐 혀가 말리는 사람, 혀가 안 말리는 사람, 혀가 반만 말리는 사람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은 자손의 표현형을 봤을 때 몇 종류 나온다? 2종류 이렇게. 유전자형은 몇 종류지만 유전자형은 3종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 우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2종류 나오죠. 그럼 얘도 보면 유전자형은 몇 종류 나와? 유전자형은 3종류 나오지. 그죠? 자손의 표현형? 자손의 표현형 3종류. 붉은색, 흰색, 분홍색 이렇게. 그럼 얘를 보면 얘는 몇 개 있어? 얘는 4개나 있잖아. A, B형도 있고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뭐도 있다? O형도 있는 거죠. 그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얘는 유전자형이 막 A5에 B, A5에 AA 그 다음에 B5에 뭐 BP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형도 되게 많고 자손의 표현형도 뭐 한다? 자손의 표현형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뭐가 제일 어렵겠어? 혈액형하고 같은 복대립 유전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유전자형도 많이 나오고 표현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게 좀 제일 복잡하지. 그리고 요새 제일 잘 나오는 형태가 요게 제일 잘 나오죠. 복대립 유전하고 관련된 문제.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면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이제 서로 구분하고 해서 얘 유전자형을 통해서 표현형을 찾고 표현형을 통해서 유전자형을 찾고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계속? 얘들아 수업하기 싫으면 집에 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순종하고 뭐가 있다? 잡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순종 잡종은 이제 더 이상 쓰진 않아. 그렇죠? 더 이상 쓰진 않고 여기 쓰이는 것은 주로 동형접합, 이형접합, 자, 이런 표현형을 뭐 한다?
자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거 뭐야? 동형접합, 순종. 알았지? 이거 동형접합, 순종. 그 다음에 얘는 이형접합, 잡종.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형접합, 이형접합, 이형접합. 되죠? 그 다음에 O형은 어차피 O밖에 안 나니까 동형접합, 동형접합, 동형접합.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동형접합, 동형접합. 얘는 뭐다? 이형접합. 이렇게. 근데 동형보다는 이형접합의 표현형이 되게 중요해. 알죠? 동형은 어차피 유전자형이 뭐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유전자 두 개 가지니까 얘 때문에 어떤 표현형을 갖는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거든. 근데 이형접합이라는 건 서로 두 개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다 갖기 때문에 우린 보통 이형접합인 잡종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 우성열성을 보통 찾아야 돼. 그렇죠. 우열을 찾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순종 잡종을 보통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고 동형접합하고 동형접합을 교배시키면 뭐가 나와? 응? 동형하고 동형을 교배시키면 물론 둘 다 동형이 유전자형이 똑같으면 동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동형하고 동형을 교배시켜서 나오는 자손은 보통 이형접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로 써볼게. 순종하고 순종을 교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응? 잡종.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배우면 키가 큰 순종인 콩이랑 키가 작은 순종인 콩을 뭐 한다? 교배하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 잡종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뭘 하나 갖고 키가 큰 유전자랑 키가 뭘 가져? 작은 유전자를 다 갖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난 잡종이 키가 크대. 그러면 그 뜻이 뭐야? 키 큰 게 우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종 잡종이 있었을 때 순종은 어차피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통해서 표현형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잡종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잡종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보다 우성인지를 찾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성열성이 있거든. 그래서 우성열성이 있는데 우성은 저기 써있는 것처럼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이 태어나면 그 잡종의 표현형을 보고 뭘 찾는 거야? 우성을 찾는 거고, 열성은 순종을 교배했을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보통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성 열성을 찾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교배라는 걸 해야지 이제 우성 열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도 우리가 이제 풀다 보시면 자, 우성 열성을 찾는 거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교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멘델의 유전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멘델에 뭐가 나오냐면 멘델의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할 때도 멘델의 법칙이 어느 정도 뭐 한다? 어느 정도 적용이 돼.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리. 왜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중학교 때 보통 우리가 배우는 멘델이 콩 갖고 한 실험이어서 우열, 분리, 독립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유전을 배울 때는 물론 이제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들도 뭐 하긴 하는데 배우긴 하는데 멘델의 법칙을 뭐 하는 거야?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 그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우열이라는 건 우성열성이 뭐하다는 거야? 확실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성열성이 확실한 게 이제 우열인데, 우열을 벗어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다? 아까 얘기했던 우열이 뭐한 거랑? 불분명한 중간 유전 같은 거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혈액형 같은 뭐다? 혈액형 같은 공우성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우열의 법칙이 정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우열이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다? 공우성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이제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 그러면 그냥 니네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분리라는 게 뭐야? 뭔가 나눠진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리라는 거의 의미가 대립전자의 분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동염색체의 분리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데, 이놈이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뭐 한다? 들어간다.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보통 분리의 법칙이지.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돌연변이라는 현상을 배울 텐데,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되면은 뭐 한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거는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사람의 생식세포 분열하는 과정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원래는 분리돼야 될 대립전자 혹은 염색체가 뭐 하는 거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세포로 뭐 한다? 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독립이라고 해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뭐야?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의 법칙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선생님이 상동염색체 이렇게 두 쌍을 그렸어. 그래서 여기가 라지 A가 있고, 여기가 스몰 A가 있고, 여기가 라지 B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을 때, 요 유전자들이 자손한테 뭐 할 때? 자손한테 들어갈 때 서로 뭐 하지 않아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라지 AB, 라지 A의 스몰 B, 스몰 A의 라지 B, 그 다음에 뭐다?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런 걸 보통 우리는 뭐 돼 있다라고 부르는데,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아까 본 것처럼 뭐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독립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같은 염색체상에 이렇게 실려 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라지 A에 스몰 A에 뭐 예를 들면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보통 우리는 이걸 독립의 뭐라고 하니까, 독립의 반대말에서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전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보면, 유전 문제는 결국 이 테두리 안에서 내는 거야. 우열이 확실한 걸 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내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분리가 되는 걸 내든지 분리가 안 되는 걸 내든지, 그 다음에 독립이 적용되는 걸 내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연관되어 있는 걸 내든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모든 경우가 다 유전 문제 풀 때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생명과학이 난이도가 그 유전의 가계도 문제 푸는 데서 난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되려 아까 우리가 풀었던 뭐 그 염색체 상에 있는 특정한 유전자의 위치를 찾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가계도 푸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런 것도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건 이제 요거 순서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게, 맨델의 법칙이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거 기준했을 때 맨델의 법칙을 벗어나는 이런 요소들이 뭐 한다? 있고, 우린 이거를 이제 한 타분에 뭐야? 다 싹 배우는 거야. 알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상에 유전되어 있는지 성염색상에 유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에 배워야 될 게 이제 다인자 유전이어서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게 많은 걸 다루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학 때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거니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충실히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우열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뭐 아까도 표현했는데 일단 뭘 교배하는 거야? 이제 순종을 교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순종을 교배한다는 건 순종이라는 건 이제 동형접합인데 그럼 그 동형접합인 애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생세포를 만드는데 동형접합인 경우는 생세포를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라지알을 만들고 얘는 뭐야? 스몰알 만들고 그러면 그 라지알과 스몰알이 뭐가 돼서 수정이 돼서 뭐가 태어난다? 잡종 1세대가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 잡종 제1세대에 뭘 보고 표현형을 보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잡종 제1세대의 표현형을 보고 우성, 열성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우열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열을 확인하는 첫 번째가 순종과 순종. 다른 말로 하면 동형접합과 동형접합을 뭐 했을 때 교배했을 때 거기서 뭐가 태어나는 거야? 잡종이 태어나면 우리는 이 잡종의 표현형을 보고 우열을 뭐 한다? 우열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가계도 풀 때 잘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부모 둘이 있는데 부모 둘이 결혼해서 뭐 한다? 자손을 이렇게 낳을 거 아니야. 부모 둘이 결혼해서 자손을 이렇게 낳는데 예를 들면 자손을 봤더니 자손이 이렇대.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부모 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이 부모한테 뭐 한 게 나온 거야? 없던 게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생겨.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부모한테 없던 게 나왔으면 이거는 이 유전자가 이제 이 부모 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걸 또 뭐라고 부른다? 열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여기 지금 첫 번째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우열의 법칙의 가장 기본인 순종과 순종을 교배해서 뭐가 태어나면 잡종을 보면 우리는 그 잡종을 통해서 표현형을 찾는다. 이게 있고 그 옆에 거기 써 있잖아. 사람의 유전에 활용된다 해서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한테 발현되면 그 형질은 뭐 한다? 열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 둘이 예를 들면 어떤 병에 대해서 정상이었는데 거기서 모한 자식이 병 걸린 자식이 태어났으면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오니까 우린 이걸 보고 자, 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알았지? 순종 교배하면 뭐가 나오고 잡종이 나오고 그 잡종의 표현형을 보고 우린 우열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오면 우린 그걸 뭘로 잡는다? 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리의 법칙이 나오는데 분리의 법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누구를 교배시키는 거냐면 잡종들을 교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는 것처럼 순종과 순종이 교배하면 거기서 뭐다? 잡종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 잡종들을 다시 뭐 하는 거야? 잡종들을 다시 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잡종들을 교배를 시키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기는 거고 여기 보듯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그렇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아니면 뭐니까?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라지알 또는 자, 스몰알을 줄 수 있는 거야. 얘도 역시 뭐다? 라지알 또는 스몰알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것 또는 이거를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상동 염색체 상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유전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 대립유전자가 생세포가 뭐 하는 과정에서 생세포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로 따로따로 뭐 하는 거야? 분리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분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2가지의 경우가 생기고 여기에서 자손이 이런 경우를 갖는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는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다양하게 이제 써보면 일단은 그냥 전형적인 형태로 보면 만약에 표현형을 보면 얘네들은 다 뭐로 보이는 거고 우열이 확실한 거니까 라지 R로 보이는 거고 얘는 뭘로 보여? 스몰 R로 보기 때문에 표현형의 B가 우성과 열성이 몇 대 몇으로 나온다? 3대 1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요 1로 나오는 거 보이지? 요 1로 나오는 게 부모 둘은 뭐였는데 우성이었는데 거기서 뭐야? 부모하고 다른 1이 태어나니까 얘가 뭐다? 얘가 열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열성이라고 부르는 애는 반드시 뭘까? 지금 여기 보면 열성이라고 부르는 애는 반드시 뭘까? 순종이야. 그렇지? 열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순종. 동형접합을 갖는 거고 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뭐다? 라지아를 가질 수도 있고 뭐한다? 라지알, 스몰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뭐가 있을 때? 유전자형이 있을 때 유전자형의 비율도 보면 뭐다? 라지알, 라지알과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알과 스몰알, 스몰알로 이렇게 나눈다 합쳤을 때 1대 2대 1의 비율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순종 그 다음에 잡종 이렇게 나누면 이거 순종이고 여기 뭐 하니까? 잡종이니까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뭐 하는 거야? 1대 1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약간 다르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 둘이 뭐 한다? 우열이 뭐 한다? 우열이 불분명한다고 쳐. 알겠죠? 그럼 얘네 둘이 우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교배했을 때 자손이 이것도 태어나고 이것도 태어나고 이것도 태어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우열이 확실할 땐 자손이 표현형이 몇 종류 나왔는데? 2종류 나왔는데 우열이 불분명하면 자손의 표현형이 몇 종류 나와? 3종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형이 더 많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우열이 확실한지 우열이 불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연습해야 돼. 지금 쉬운 케이스를 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제 지금 한 거를 이제 이런 보통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펀의표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 지금 써 있을 때 여기 봐봐. 잡종 2세대 중에 부모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우열이 뭐 한 거니까? 우열이 확실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열이 확실한 경우에 잡종 2세대 중에 부모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니까 요거 부모하고 똑같고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죠.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인 거야? 전체 4분의 3이 부모랑 뭐 한다? 부모하고 같을 확률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모하고 다를 확률은 4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어차피 1이라고 하기 때문에 1에서 부모하고 다를 확률 4분의 1을 빼면 그 나머지 부모하고 뭐야? 같을 확률이 나온다. 이런 표현도 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보세요. 둥근 완두 중에 이제 자손이 태어나는데 둥근 완두 중에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건 일종의 뭐야? 조건방류인 거잖아. 둥근 완두 중에 부모랑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둥근 완두 중에서 물어봤으니까 둥근 완두 중엔 이게 되겠지. 그죠? 그럼 둥근 완두 중에 부모하고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니까 얼마야? 3분의 2가 나오겠지.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만약에 전체 자손 중에 부모하고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여라고 하면 몇이어야 돼?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확률을 물어보는지 전체에서 물어보는지 이런 것도 뭐 한다? 이런 것도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독립의 법칙이 나와요. 독립의 법칙.
그래서 이제 독립의 법칙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거는 저쪽에 써 있는 것처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요거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말 그대로 독립이니까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염색체에 뭐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그냥 얘 확률을 계산하고 얘 확률을 계산해서 그냥 풀면 끝이에요. 알았지? 근데 이제 합쳐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고 이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으면 여기서 자손한테 만들 수 있는 게 라지 R에 라지 Y. 그죠?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은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에 라지 R과 스몰 i, 그 다음에 스몰 r과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i. 이렇게 해서 몇 종류를 만드는 거야? 4종류를 만들어 주는데 비율은 그냥 가볍게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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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그러니까 확률을 치면 4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1을 가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총 여기가 4가지의 조합이 있고 여기가 4가지의 조합이 있으니까 이 표를 완성하면 총 몇 개의 개체의 유전자형이 나오는 거야? 16개 나오는 거야. 4 곱하기 4가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4 곱하기 4가 되는데 그 나오는 자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선을 그어줘야 되겠구나.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이렇게 알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있는 애들은 자, 유전자형을 잘 보시면 일단 반드시 뭘 갖고 있어,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런 애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 공통점을 찾는 거야. 반드시 라지 R과 라지 Y를 뭐야? 무조건 갖고 있어. 그럼 라지 R과 라지 Y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보이는 거는 다 뭘로 보이는 거야? 이제 우성 형태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다시 자, 요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무엇은 갖고 있는데? 라지 R은 반드시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한쪽이 다 뭐다? 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런 애들이 얘가 이제 9개 나오면 얘네들이 몇 개 나오냐면 이제 3개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다시 또 뭘 갖는다? 스몰 r만 갖고 이렇게 가죠. 그럼 요게 다시 뭐다? 요게 다시 이렇게 3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하나는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i니까 이게 몇 개 나온 거야? 하나 나온 거지.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써보면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 알죠?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건데 자, 이거의 다른 의미를 해석하면 뭐냐면 만약에 얘가 자손이 R로 보이는 거랑 스몰 r로 보이는 비율은 몇 대 몇인 거야? 여기서? 3대 1이잖아. 그죠? 3대 1.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라지 Y로 보이는 거랑 스몰 i로 보이는 게 또 몇이야? 3대 1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 놈을 결정하는 거랑 요 놈을 결정하는 게 뭐 하기 때문에 서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 확률과 얘 확률을 동시에 고려해서 뭐야? 동시사건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서로 뭐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 말을 바꾸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있는 애들 중에 라지 R, 라지 R에 라지 Y, 라지 Y인 놈을 물어본다고 쳐봐. 알겠어요? 라지 R, 라지 R에 라지 Y, 라지 Y인 놈을 물어본다고 쳐봐. 알았니?
그럼 라지 R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응? 라지 R 나올 확률은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면 얘하고 했을 때 라지 R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라지 Y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뭐 한다? 곱하면 16분의 1이야, 16분. 그러니까 전체 16개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야? 하나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럼 만약에 바꿔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죠. 되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그럼 라지 R, 스몰 r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응? 4분의 2고. 그치? 라지 Y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몇이 된다? 16분의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뭘 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확률적으로 뭐 하면 돼? 그냥 곱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의 문제도 다 답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는 독립의 법칙이라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따로따로 뭐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표현형이 얘한테 표현형이 몇 종류 나와? 우열관계 확실하면 2종류 나오잖아. 얘한테 표현이 몇 종류 나와? 2종류 나오지.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몇 종류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4종류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만약에 경우를 바꿔볼게 선생님이. 얘는 중간 유전하고 얘는 우열이 확실하다고 쳐봐. 그럼 자손의 표현형은 몇 종류 나와? 응? 얘는 중간 유전하고 얘는 우열이 확실하면 자손의 표현형은 몇 종류 나와?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 앞에 중간인 게 3개고 뒤에 게 2개. 그러면 3 곱하기 2 해야지. 더하면 어떻게 해? 응? 응? 그러면 몇 종류 나온다? 6종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뭐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얘의 경우의 수를 헤아리고 얘의 경우의 수를 헤아려서 그냥 뭐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곱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열이 확실하면 자손의 표현형은 몇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4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중간 유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손의 표현형이 뭐 한다?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되게 뭐 잡다하게 쓸데없는 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을 게 뭐 되어 있으면 독립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뭐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니고 아까 독립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 독립의 반대말이 연관이거든.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한 연관은 이제 뒤에 가서 다인자 유전할 때 할 텐데 지금은 되게 단순한 거를 잠깐만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으면 얘는 그냥 뭐 되어 있는 거다?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 되어 있을 수 있냐면 연관되어 있을 수 있거든. 연관. 자, 연관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 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 라지 b. 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다른 게 느껴져, 얘들아? 얘는 지금 보면 우성은 우성끼리, 열성은 열성끼리. 얘는 우열이 뭐 하는 거야? 우열이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 용어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 일종의 약속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뭐 우성이나 혹은 이게 대문자라고 표현했을 때
대문자가 한쪽에 몰려있고 한쪽에 소문자가 몰려있으면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상인 연관돼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용어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요렇게 있으면 이런 거는 이런 건 상반 연관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얘를 뭐하면 독립되어 있는 얘를 이제 교배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A를 갖거나 B를 갖는 둘 다 우성으로 표현되는 놈, 그 다음에 A는 우성이지만 B는 열성인 놈, 그 다음에 A는 열성이지만 B는 우성인 놈, 그 다음에 둘 다 열성인 놈.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독립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 갖는 애들 교배하면 이게 9대 3대 3대 1에 뭐가 나온다? 비율이 나와. 그러니까 총 16가지 중에 몇 개냐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연관되어 있는 애를 똑같은 애들을 뭐 하는 거야? 교배하면 얘하고는 경우의 수가 뭐하다?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 요거 해볼게. 요거 해보면 얘는 얘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면 부모가 자석한테 줄 수 있는 게 라지 AB랑 스몰 AB, 라지 AB랑 스몰 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게 A에 B에 B.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여기 뭐야? 스몰 A 스몰 A에 라지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독립되어 있을 땐 이렇게 해서 표현형이 몇 종류 나오는데 4종류가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관되니까 잘 보시면 얘는 누구하고 누구만 나오는 거야? 얘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것만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아니 얘처럼 이렇게 얘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서 4종류 나오는데 얘는 그럼 몇 종류 나오냐고. 얘는 2종류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어쩌면 얘는 A, B, 라지 A, B, 스몰 A,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오고 얘는 안 나오고 얘는 안 나오고 뭐야? 얘는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손이 나오는 표현형의 가지의 수가 확 뭐야? 줄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다시 또 얘였다고 쳐봐. 그럼 얘는 자손한테 A의 스몰 B나 스몰 A의 라지 B, A의 스몰 B나 스몰 A의 라지 B 이렇게 왔기 때문에 AA의 스몰 B, 라지 A 스몰 A의 라지 B 스몰 B, 라지 A의 스몰 B의 라지 B 스몰 B, 스몰 A의 라지 B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자손 이제 표현형 얘는 몇 종류 나와? 종류만. 못 해야 되겠냐, 얘들아? 이렇게 한 종류 나오고, 이렇게 한 종류 나오고, 이렇게 한 종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야?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한쪽은 라지 A의 이거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러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몇 종류 나와? 몇 종류 나와? 라지 A, B 갖는 애 나오지? 그 다음에 라지 A 갖는 애, 그 다음에 뭐야? 라지 B 갖는 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항상 문제를 풀 때도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종류가 항상 뭐야? 제일 많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에 뭘 해봐야 돼? 다 독립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계산할 때 독립이 안 되네? 그럼 뭐 한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참고로 어떤 건 불가능하냐 하면 만약에
A, B가 독립돼 있는데 어떤 개체는 A, B가 연관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종이면 반드시 유전자의 위치가 뭐여야 돼? 같은 종이면 유전자의 위치가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독립돼 있는데 어떤 유전자는 연관돼 있어요. 이런 관계는 아예 성립을 하진 않아. 그러니까 혼자 문제를 풀다가도 절대로 고민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얘는 독립돼 있으면 얘랑 교배하는 얘는 연관돼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알았지? 같은 종이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포지션이 똑같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연관돼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독립, 하나는 연관, 이런 개념은 뭐야? 이런 개념 없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독립의 법칙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연관도 같이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잡종 2세대 중에 부모랑 표현형이 뭐 한 거래? 같을 확률이잖아. 그러면 부모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서 부모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독립이니까 몇 분의 몇을 한 다음에 4분의 3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부모랑 같을 확률이 얼마니까?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 보는 것처럼 9대 3대 3대 1이니까 9가 부모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독립의 의미. 알겠죠? 그 다음에 둥글면서 황색인 완두 중에 부모와 유전자형이 뭐야? 같은 거야. 그러면 둥글면서 황색인 거잖아. 그럼 둥글면서 황색인 완두 중에 부모랑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이거 둥글고 이거 뭐야? 황색, 이거 황색이거든? 그러면 둥글고 황색인 거 중에 요거 중에 부모하고 뭐야?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요거 중에 같은 확률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고 다시 요거 중에 같은 확률이 3분의 2니까 9분의 4가 나오니까 여기는 9개 중에 몇 개가? 4개가 부모하고 유전자형이 뭐하다?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되게 막 독립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선 무슨 사건 뭐 하냐면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항상 곱해서 무언가를 결정한다. 이제 이 생각만 머릿속에 좀 잘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맨델의 법칙의 예외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맨델의 법칙이 이제 우열의 법칙인데 우열의 법칙이 벗어나는 게 우열관계 불분명한 중간 유전이랑 뭐 혈형 같은 공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법칙 벗어나는 게 비분리현상이고 독립 벗어나는 게 지금 얘기했던 뭐야? 이게 실컷 썼던 연관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연관도 상인도 있고 모두 있다. 상반도 있다. 근데 연관은 지금 여기서 표현한 이런 거 말고 진짜 많아. 알았지? 2연관 1독립, 3연관 1독립, 4연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용어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는 독립의 반대말이 연관이고 연관관계라는 거는 하나의 염색체에 어떤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자가 같이 있다. 이제 그 개념만 머릿속에 좀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